나이 들어가는 부부는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의 거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인연도 세월 속에서 다른 모양으로 변합니다. 침묵이 편안함이 되기도 하고 냉기처럼 스며들기도 합니다. 부부는 평생 함께해도 서로를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합니다. 가까움과 낯설미 한 식탁에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이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도 무상하니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배우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줄고 습관이 자리를 넓혀갑니다. 습관은 안정을 주지만 때로는 마음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믿음이 오해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쌓이면 침묵은 더 깊은 거리로 굳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는 숨 쉴 틈이지만 과한 거리는 고립이 됩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타인이라는 말이 이유를 드러냅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이해의 문이 열립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각자의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속도를 강요하면 관계는 쉽게 지쳐갑니다. 서로의 다름을 관찰하는 태도가 존중의 출발이 됩니다. 관찰은 고치려는 마음보다 알아차림을 앞세웁니다. 알아차림이 쌓이면 비난은 줄고 이해가 자랍니다. 하루의 피곤이 겹칠수록 작은 말 한마디가 무게를 가집니다. 별일 없냐는 짧은 인사가 마음의 문을 다시 엽니다. 식탁에서의 눈맞춤은 길지 않아도 신호가 됩니다. 함께 TV를 보더라도 같은 장면을 공유하면 대화가 태어납니다. 대화는 해답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다리가 됩니다. 연결은 큰 이벤트보다 작은 반복에서 자랍니다. 같은 시간에 차를 따르는 습관만으로도 온기가 납니다. 작은 습관은 마음의 기둥이 되어 흔들림을 덜어줍니다. 부처님은 연기를 통해 관계의 조건성을 일깨우셨습니다. 말투와 표정, 공간과 시간 같은 조건이 관계의 기후를 만듭니다. 조건을 바꾸면 기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짧은 산책은 말보다 확실한 온기를 전합니다. 어색해도 같은 방향으로 걷는 일은 마음을 정렬합니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고 함께 머무는 연습이 됩니다. 연습은 완벽이 아니라 꾸준함을 목표로 삼습니다. 꾸준함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신뢰가 쌓이면 작은 다툼도 금세 진정됩니다. 진정된 마음은 상대의 사정을 들을 자리를 만듭니다. 그 자리에서 말은 부드러워지고 판단은 느려집니다. 느림은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미덕이 됩니다. 서두름은 대개 상처를 깊게 남기기 쉽습니다. 부부 사이의 경계는 차갑기보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경계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게 합니다. 존중은 붙잡기보다 기다릴 줄 아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기다림은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욕심이 가라앉으면 지금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점을 말해주는 일은 생각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칭찬은 관계의 온도를 조금씩 올려줍니다. 온도가 오르면 대화의 얼음도 금이 갑니다. 금이 간 얼음은 자연스럽게 녹아 사라집니다. 사라짐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이 무상의 실천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서운함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짧아진 서운함은 금방 감사로 방향을 틉니다. 감사는 관계의 숨을 고르게 합니다. 고른 숨은 말의 톤을 낮추고 표정을 풀어줍니다. 풀어진 표정은 다시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이 작은 순환이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가 바뀌면 한 달의 기억도 달라집니다.
기억이 달라지면 다음 선택의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는 큰 결심보다 작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오늘 10분 함께 걷기 같은 실천이 적합합니다. 실천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유연함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유연함은 옳고 그름 대신 적절함을 찾게 합니다. 적절함은 때와 장소,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경험과 성찰이 만나 생깁니다. 성찰은 내가 먼저 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깁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천천히 달라집니다. 달라짐을 서둘러 확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은 서약보다 오래가는 신뢰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말보다 시간이 증명합니다. 시간은 함께 겪은 사소한 일들로 채워집니다. 사소함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사랑을 지켜줍니다. 사랑은 불꽃보다 등불에 더 가깝습니다. 등불은 바람을 막아줄 손바닥이 필요합니다. 그 손바닥이 서로에게 자비가 됩니다. 자비는 상대를 바꾸기보다 함께 서는 힘입니다. 함께 서면 외로움은 줄고 평온은 늘어납니다. 평온이 늘면 삶의 작은 기쁨이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 기쁨이 다시 대화를 불러옵니다. 대화가 돌아오면 부부관계는 수행처럼 깊어집니다. 평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다름을 마주합니다. 다름은 불편함이 아니라 관계의 숨결이 됩니다. 숨결이 이어지듯 이해도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쌓인 이해는 다툼을 줄이고 웃음을 늘립니다. 웃음은 문제를 지우진 않지만 문제를 견디게 합니다. 부처님은 자비가 곧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옳고 그름보다 적절함을 선택하게 합니다. 적절한 거리는 서로를 더 오래 보게 합니다. 멀리 있지도 가깝게 있지도 않은 그 거리가 편안합니다. 편안함은 믿음과 함께 커집니다. 믿음은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자랍니다. 문을 열어주는 손길,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같은 것들입니다. 이 작은 의식들이 관계의 뼈대를 단단히 합니다. 단단한 뼈대는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관계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등은 깨짐이 아니라 더 나은 모양으로 변할 기회가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부부를 성장시킵니다. 성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풍경을 만듭니다. 풍경을 함께 바라볼 때 마음은 같은 방향을 찾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발걸음이 맞는 순간 침묵도 대화가 됩니다. 그 대화는 말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마음에 남는 기억이 많을수록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움은 서로를 품을 자리를 넓혀줍니다. 그 자리는 자비와 이해로 채워집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나를 지켜야 상대를 지킬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는 불필요한 기대를 줄입니다. 기대가 줄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면 감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감사는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 바라보면 잊었던 장점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이 설렘을 불러옵니다. 설렘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설렘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설렘은 깊고 조용하며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설렘이야말로 부부를
이어주는 숨결입니다. 숨결은 서로의 생을 조용히 지탱합니다. 그 지탱이 때로는 사랑보다 강한 힘이 됩니다. 사랑이 감정이라면 지탱은 의지입니다. 의지는 함께 살아온 세월에서 태어납니다. 그 세월은 아무 노력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양보와 배려가 매일을 쌓아 올립니다. 쌓인 날들이 오늘의 부부를 만듭니다. 오늘의 부부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합니다. 단단함은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그렇게 오래가는 과정 속에서 부부는 수행을 합니다. 수행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부부 생활이 곧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수행은 나와 너를 하나로 묶습니다. 서로를 묶되 풀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풀어줌은 포기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존중이 깊어질수록 신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두 사람을 같은 길에 세웁니다. 같은 길은 같은 속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속도가 달라도 방향이 같으면 됩니다. 그 방향이 부부를 한 배에 태웁니다. 한 배를 타면 서로의 무게를 함께 나눕니다. 무게를 나누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삶은 웃음을 자주 불러옵니다. 웃음은 부부의 거리를 다시 줄입니다. 그 거리가 줄어드는 순간 마음이 만납니다. 마음이 만나면 말보다 깊은 대화가 됩니다. 그 대화는 다음 계절까지 이어질 힘이 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관계의 온기입니다. 그 온기가 오늘도 부부를 함께 걷게 합니다. 그 깨달음이 마음속 깊이 머뭅니다. 부부관계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더 단단해집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한 걸음 다가서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그 유연함이 서로를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바람결에 실린 작은 말 한마디가 침묵보다 더 깊게 스며듭니다. 짧은 웃음, 잠깐의 눈맞춤이 하루를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이 부부 사이의 새로운 언어가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관계가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배우려 할 때 그 안에 평온이 깃듭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제 한 부부가 걸어온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반갑게 뛰어오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 너머로 부르는 목소리, 아빠 왔다 하는 웃음소리, TV 앞에서 채널을 두고 티격태격하던 아이들의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식기를 부딪히는 소리, 냄비 뚜껑을 여닫는 소리, 달그락거리며 차려지는 저녁 준비 소리가 집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풍경이 되었고 그 풍경이 우리의 하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집을 떠난 뒤 그 익숙한 소리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들리는 건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 냉장고가 낮게 울리는 웅웅거림뿐이었습니다.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들려 그 소리가 집 안의 고요를 더 깊게 느끼게 했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집은 겉보기에는 예전과 다를 것이 없었지만 그 속에 흐르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그 울림 속에서 서로의 침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고요가 과연 편안한 것인지 아니면 어색하고 불편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낯선 집에 이사 온 듯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서로에게 건네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어땠어? 라는 짧은 안부라도 주고받았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생략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대신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TV 화면 속 세상에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마친 뒤 아무 말 없이 TV를 켜둔 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거실에 남겨진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으니 자연스레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게 되었고 그 추측은 종종 빗나갔습니다. 빗나간 만큼 서운함이 생겼고 그 서운함은 점점 마음 한구석에 쌓여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말없이 지나친 작은 사건들이 오해로 변했고 그 오해는 표정과 말투를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닫은 건 아니었지만 닫혀있는 듯한 분위기가 집안 곳곳에 배어들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갈등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거리는 한 번에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가며 보이지 않는 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랍 속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편안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나란히 TV를 봐도 웃음 대신 무표정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말에도 함께 웃었고 아무 이유 없이 차를 끓여 건네거나 갑작스럽게 간식을 만들어 주던 따뜻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배려와 온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남은 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보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습관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이 사라진 자리에 무관심이 들어오진 않았을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생각이 스치자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아침 세면대 앞에서 물기를 털어내다 문득 거울 속 제 표정을 봤습니다. 그 얼굴은 피곤하고 조금은 무심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주름과 무표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아 국을 뜨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마치 혼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한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이 변화를 시작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웃고 싶었고 예전처럼 서로의 하루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달리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어색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관계는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좋으니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보자. 그 실마리가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희미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할 아주 작은 이유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것에 앉아 창밖의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보자. 그 결심이 길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첫 번째 불씨처럼
작지만 확실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게 지켜보자는 마음이 그날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저녁 시간을 조금 다르게 써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함께 차를 끓여 마시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아니고 돈이 드는 일도 아니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이상하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주전자가 물을 끓이며 내는 작은 소리가 거실에 번졌습니다. 그 소리는 오랜만에 우리 집을 부드럽게 감싸는 배경음처럼 들렸습니다. 차 향기가 퍼지자 마치 오래전 여행에서 맡았던 찻집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김이 서서히 식어가듯 마음속의 긴장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고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 차 예전에도 마셨던 거지.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대화를 녹였습니다. 질문 하나에 과거의 이야기와 추억이 조심스럽게 따라 나왔고 그 이야기는 오늘 하루의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내린 첫 봄비처럼 그 온기는 스며들어 마음을 적셨습니다. 차 향이 은은하게 퍼진 거실 한가운데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는 동안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무슨 말을 꺼낼까 하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겉표지는 조금 발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사진만 바라보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때 기억나. 그 말 속 부드러운 웃음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마당, 장난기 가득한 표정, 비 오는 날 함께 쓰던 우산의 풍경까지. 그 장면들을 보며 그때 참 힘들었지. 그래도 웃으면서 버텼잖아 하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농담 속에는 그 시절의 온기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사진 속 이야기는 현재의 대화로 이어졌고 그 대화는 웃음을 불렀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오랜만에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짧게라도 마주보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벽이 낮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작고 단순한 실천이 마음을 움직이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하루아침에 꽃을 피우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변화를 준비합니다. 그날의 대화가 바로 그 씨앗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진첩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옛날 여행 사진도 꺼내보자. 사소한 약속이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잇는 다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동안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란 기대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진첩을 덮고 난 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는 순간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또 하나의 작은 실천을 더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모두하거나 각자 역할을 나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잃고 있었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하자 그 짧은 시간이 대화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하루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마트에 갔는데 우리가 신혼 때 자주 먹던 그 사과 있더라. 그 웃음이 그릇 사이로 번져 주방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한 물, 스치는 손등이 묘하게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엔 괜히 서로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반복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속도를 억지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숨결과 표정, 목소리의 온도까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 관계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TV 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이제는 대화와 웃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침묵이 있어도 그 침묵은 이제 부드러운 음악처럼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먼저 차를 끓였습니다. 향긋한 향이 거실까지 번지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컵을 건네받으며 한 고마워라는 말이 생각보다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계획 없이도 작은 변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엔 함께 신문을 읽고 흥미로운 기사를 짧게 나누었고 평일 저녁엔 하루 중 가장 재미있었던 일을 한 가지씩 말했습니다. 이 습관들은 대화의 빈틈을 채우고 그 빈틈은 온기로 변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관계는 억지로 당겨 피우는 꽃이 아니라 햇볕과 물을 주며 천천히 기다릴 때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매일 한 번씩 햇볕을 비추고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쌓인 시간은 갈등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운했지만 이젠 다투더라도 금세 풀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관계의 안전망이 되었고 안전망이 있으니 마음이 더 솔직해졌습니다. 솔직해지니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이해가 깊어질수록 함께 걷는 길이 단단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행동이라는 것을요. 매일 건네는 인사,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짧은 웃음이 마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이 모여 생깁니다. 우리의 온기도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관심과 배려, 속도를 존중하는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피곤함의 대화를 건너뛰기도, 서운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그것이 며칠씩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이미 우리를 다시 마주 보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내 위에서 피어난 온기는 사소한 오해도 금세 녹였습니다. 그 온기 덕분에 침묵마저도 부드러운 공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특별한 날에만 피는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서 자라는 수행이었습니다. 그 수행은 서로를 변화시키고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지만 집 안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말없이 차를 마시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함께 가고 있다. 아내는 남편을 돌본 지 7년이 지났습니다. 병만은 일상의 길고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처음엔 사랑이 힘이 되었지만 이제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약 시간과 식사 시간은 알람으로 묶였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마음은 더 단단해졌지만 단단함 뒤에는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걸음을 재촉하지 못했고 말수가 줄며 표정이 무뎌졌습니다. 질문에 답이 늦어질수록 아내는 초조해졌습니다. 그 초조함은 곧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나는 더 다정하지 못할까? 그 한마디가 하루를 무겁게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손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서툰 마음은 자신을 먼저 탓하게 했고 그 목소리는 작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몸이 지치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렸고 굳은 표정은 남편에게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방 안을 채우고 말 대신 문이 닫혔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숨을 고르는 일조차 해야 할 목록이 되었습니다. 목록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늘어났고 그 속에서 아내는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습니다. 의무는 미움으로 변하기 쉬웠고 미움을 눈치채면 곧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죄책감이 쌓이면 미소를 짓지 못하고 미소 대신 절차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절차는 정확했지만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질까 서두르다 실수를 부르고 실수는 자신을 더 몰아붙였습니다. 몰아붙일수록 마음은 말라갔습니다. 마른 마음은 사소한 부탁에도 쉽게 무너졌고 물 좀, 그 한마디에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눈물은 죄처럼 느껴져 숨기게 되었고 숨길수록 고립은 깊어졌습니다. 아침 해가 들어와도 방 안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고 흘린 국물에 아내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굳은 얼굴을 본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말없이 식사가 끝났습니다. 말이 줄수록 부끄러움은 커지고 부끄러움은 서로를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말라갔고 마른 관계는 쉽게 부서졌습니다. 부서질까봐 더 조용해졌지만 조용함은 돌봄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힘듦을 말하지 못하니 더 외로워졌고 외로움은 소리 없는 피로였습니다. 밤이 되면 피로는 더 진해졌습니다. 아내는 캘린더에 약 복용 기록을 적었고 정확함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숫자뿐일 때 마음은 더 메말라갔습니다. 그 메마름 속에서 나는 좋은 배우자인가라는 질문이 하루를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은 달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진료일과 검사 일정이 가득했고 빈칸은 없었습니다. 빈칸이 없을수록 마음도 비좁아졌고 짧은 말이 서로를 찔렀습니다. 찔린 자리는 오래 낫지 않았고 하루가 그대로 겹쳐졌습니다. 그렇게 보낸 날들은 서로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곧 낯설고 차가운 공기가 되었고 그 공기는 마음속 깊은 곳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늘함과 외로움에 대해 아무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니 대답도 없었고 대답이 없을수록 오해가 커졌습니다. 오해는 사랑의 기억까지 흐리게 만들었고 흐린 기억은 손을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멀어진 자리에는 돌봄만 남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관계는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집의 조건은
피곤과 불안이었고 그것이 말투와 표정을 바꾸며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이 순환을 끊을 힘이 필요했지만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해도 되나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 질문은 입술을 붙잡았고 붙잡힌 입술은 더 오래 굳었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보며 물컵을 밀었고 그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쏟아진 물은 둘 사이의 틈을 넓혔고 아무도 그 틈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한숨이 나왔고 한숨은 화살처럼 날아갔습니다. 화살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서 재활 일정 조정 전화를 받았고 일정표는 더 빽빽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은 숨을 재촉했고 재촉은 짜증이 되어 대화 속에 묻었습니다. 그 짧은 말들은 후회로 바뀌고 후회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은 잠을 얕게 하고 긴 낮을 만들었습니다. 지친 저녁은 대화를 피하게 만들었고 풀리지 않은 마음은 다음 날로 넘어갔습니다. 넘어진 마음은 딱딱해지고 딱딱함은 유연함을 잃게 했습니다. 유연함이 사라지면 자비도 마르고 연민마저 힘들어졌습니다. 창밖에는 계절이 바뀌고 있었지만 집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느린 시간 속에서 책임만 커졌고 책임은 사랑을 가렸습니다. 앨범 속 웃는 얼굴은 지금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 아픔을 그대로 두는 일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밤이면 기도문을 읊었습니다. 오늘도 버틸 수 있게 해달라. 하지만 마음은 점점 좁아졌고 좁아진 마음은 작은 실수도 크게 만들었습니다. 크게 느낀 실수는 자신을 비난하게 만들었고 비난은 사랑을 잊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일깨우셨습니다. 이 변화도 피할 수 없었지만 보려면 멈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틈이 없었고 굳은 마음은 서로를 놓치게 했습니다. 놓친 손을 다시 잡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른 시간은 배움을 요구했지만 배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작 전에 필요한 건 나는 지쳤다라는 인정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가슴에 맺혀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경계를 세우고 숨을 돌리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아내는 자신을 지키는 선을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선은 남편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마음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런 마음의 울타리 안에서 숨을 고를 수 있다면 돌봄도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약을 챙겨놓고 잠시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를 버티게 해주는 숨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전보다 편안해진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야. 자신을 지키는 서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을 돌릴 틈을 주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틈에서 아내는 오래 잊고 있던 자기 생각을 되찾았습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고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니 심장이 조금 느긋해졌습니다. 이 작은 의식이 하루를 다르게 보이게 했지만 한켠에서는 내가 편안해도 괜찮을까 하는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그때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국 다른 이를 돕는 길이 된다는 것을요. 그 한 문장이 죄책감을 잠시 눌러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옛날의 부드러움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가 서로의 하루를 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선,
또는 마음의 울타리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피로가 덜했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방한 공기를 천천히 풀어주었고 아내는 그 변화를 오래 기억하려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겠다는 작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돌봄 속에서도 설렘이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내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내 숨이 살아야 그의 숨도 산다. 이 깨달음이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두 그릇의 국이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늘 휴대폰을 멀리 두고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이 좀 짜진 않아요? 오랜만에 건넨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반응이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짧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에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침묵이 벽이었지만 오늘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마음이 가벼워졌고 작은 웃음이 방한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피로가 덜하니 남편의 느린 동작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불편함 대신 여유가 생겼고 부드러움이 돌봄에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라고 했을 때 아내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하루의 온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이 변하면 세상을 보는 방식도 변합니다. 오늘 식탁 위의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남편의 기상 시간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물을 머그잔에 준비해 두고 잘 잤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에는 전날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간단한 죽과 반찬이 놓였고 남편이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손을 포개었습니다. 아내는 그 손을 잡아주었고 그 짧은 순간이 긴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사 중 남편은 어제 읽은 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에 활기가 느껴졌고 그 활기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대화는 여행 이야기로 이어졌고 웃음이 바람 냄새를 불러왔습니다. 길어진 아침이 하루를 안정시켰고 완만한 속도 속에서 실수가 줄었습니다. 부드러운 표정은 오후 산책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내는 산책길에서 본 노을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은 빛깔을 묘사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마워요라고 말했고 남편은 나도라고 답했습니다. 이 짧은 인사가 하루를 마무리 짓는 따뜻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손을 잡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온기가 피곤을 늦게 오게 했고 웃음을 오래 유지하게 했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삶은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이 돌봄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자비는 자신에게서부터 피어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잠든 후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그 차가 깊은 위로가 되었고 그 위로가 내일의 미소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는 순간마다 서로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의 걸음 속도를 자연스럽게 맞춥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남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짧은 대화가 하루의 숨통을 틔우고 끝까지 들어주는 시간에 신뢰가 자랐습니다. 덜 피곤한 하루가 모여 관계를 지켜줍니다. 이 집의 작은 공덕은 매일의 식사와 인사였습니다. 마음에 틈이 생길 때 대화를 미루지 않는 태도가 상처를 작게 했고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깊어진 사랑은 돌봄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지속이 관계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고 평온한 시간 속에 웃음이 자연스럽게 피어났습니다. 웃음은 서로를 다시 초대하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부부는 다시 대화하며 이해와 자비를 키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내일을 함께 계획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달력에 일정을 적으며 함께한 시간을 인연으로 새깁니다. 이 부부의 인연은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란히 지켜보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보았듯이 자녀가 떠난 뒤 집의 분위기는 적막했지만 그 조용함과 쓸쓸함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피어났습니다. 말이 적어진 식탁에서 두 사람은 처음엔 벽을 느꼈지만 작은 산책과 공유한 풍경이 그 벽을 다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돌봄이 일상이 된 부부를 만났습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돌봄이 어느 순간 무거운 책임과 죄책감으로 변했지만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고 자기 시간을 지키며 다시 따뜻함을 회복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길을 걸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쪽에는 같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길을 찾는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부가 침묵을 동행으로 바꾸었듯 두 번째 부부도 피로와 무력감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다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관계는 무상합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으며 변화를 피하려 할수록 마음의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 두 부부는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몸으로 체험한 셈입니다. 처음엔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선택 하나하나는 수행과 닮아 있었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서두르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를 받아들이는 수행 말입니다. 그 수행은 꼭 선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거실과 식탁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의 산책길은 짧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마음을 묶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부부의 하루 중 잠깐의 차 한 잔은 마음을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관계의 온도를 바꾸었고 온도가 변하니 말투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니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변화가 하루하루를 이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침묵이 불편한 공백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부는 자기 돌봄을 회복하며 그 시간이 곧 상대를 위한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길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으며 나누는 한두 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차 한 잔이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부부는 매일 저녁의 발걸음에서, 두 번째 부부는 매일 아침의 짧은 대화에서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 마음 지킴이 쌓이자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저럴까라는 의심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해가 먼저 자리했습니다. 이해가 커지자 불필요한 다툼이 줄었고 다툼이 줄어드니 하루가 덜 피곤했습니다. 덜 피곤한 하루가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만들었고 그 부드러움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힘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계에 맞는 작은 실천을 찾는 것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은 생각보다 빠르게 관계의 공기를 바꾸고 그 변화는 어느 순간 서로의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그렇게 부부의 일상은 서서히 수행의 길이 됩니다. 수행이라 하면 특별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거실에서, 한마디 말 속에서도 수행은 자랍니다. 첫 번째 부부가 그랬듯 침묵 속에서도 마음을 모을 수 있고, 두 번째 부부처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사랑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같은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숨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상대를 바꾸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자비라고 부르셨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는 한숨과 미소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미소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러움이 또 다른 미소를 부릅니다. 이렇게 하루가 이어지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연이 됩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함께 만든 길의 결과입니다. 이 두 부부의 걸음이 보여준 길은 우리 모두가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는 길. 서로를 기다려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길. 그 길에서 부부는 더 이상 과거의 두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오늘의 두 사람이 됩니다. 오늘의 두 사람은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내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기대가 있는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이고,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실천과 매일의 선택에서 자랍니다. 첫 번째 부부와 두 번째 부부가 남긴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나의 하루 속에 맞는 실천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부드러운 미소가 되고 그 미소가 평생을 함께할 힘이 됩니다. 사랑과 수행이 만나는 자리에는 억지나 강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부부처럼 발걸음을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두 번째 부부처럼 모든 시간을 함께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더라도 깊은 곳에서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확인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 손을 가볍게 잡아주는 순간이 그 증거입니다. 이 순간들은 작은 물방울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큰 강이 되고 그 강은 힘든 시기에 관계를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그 뿌리는 깊을수록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부의 꾸준한 산책, 두 번째 부부의 자기 돌봄 실천이 바로 그 뿌리를 키운 일이었습니다. 걷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관계는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길에서 서로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했습니다. 이해와 존중이 쌓이면 그 위에 신뢰가 세워집니다. 신뢰는 부부관계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며 그 기둥은 세월과 다툼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관계의 공기를 바꾸고 마음의 거리를 좁힙니다. 마음이 가까워지면 대화가 살아나고 대화가 살아나면 웃음과 온기가 뒤따릅니다. 온기는 서로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그 힘은 오직 함께한 시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보물입니다. 이 보물 역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지금 관계를 가꾸어야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속에서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변합니다. 변화는 불편함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수행의 길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의 걸음이 내일의 사랑을 만들고 내일의 사랑이 평생의 인연을 지켜줍니다.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더 오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놓아주는 일입니다. 놓아주는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시선은 넓어집니다. 첫 번째 부부도 두 번째 부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다른 한 사람은 돌봄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서로의 삶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되었고, 다리는 매일의 발걸음과 대화, 기다림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같은 길을 걷되 발걸음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부관계의 수행입니다. 관계가 수행이 될 때 갈등은 스승이 되고 침묵은 명상이 되며 작은 웃음 하나가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오늘 드린 마음이 내일의 온기가 되고 온기는 다시 자비가 되어 서로를 감싸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우리가 아니며 관계도 사랑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인연은 변해가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도 오늘 바로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함께 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수행자이자 동행자입니다. 동행하는 동안 자비와 사랑은 매일 새로워지고 그 새로움이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살아있는 관계는 결국 우리 자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수행이 우리를 지키고 웃게 만들며 내일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을. 오늘의 대화, 오늘의 침묵, 오늘의 걸음이 모두 수행의 한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거울이 됩니다.